한옥 체험 풍경은 전통 한옥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와 놀이까지 즐길 수 있고 힐링까지 가능한 전통 한옥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많이 두려웠죠. 일단 변화를 주는 거고 제가 안 해본 거니까 생소한 거고 해서 많이 두려웠는데 한옥이란 고향 같다. 언제든지 와도 마음 편하고 이렇게 낯설지 않고 자연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래서 고향 같다. 편안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거를 한옥이 좀 안겨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 전기보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요. 네. 한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우성정, 조선미 부부의 일상을 만나봤잖아요. 네. 그 후로 저도 한옥에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럼 올 여름에 어디 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예. 주인공 부부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 머물러 보시는 건 어때요?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혹시 화면 보시는 우리 제이, 우리 선생님, 제가 우리 애들하고 갈 테니까요. 뭐 큰 거 안 바랍니다. 욕하지 마세요. 연예인 DC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디 부탁드립니다. 안 되겠죠? 이거 농담입니다. 농담. 괜히 이거 또 악플 다른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얼마 한다고 또 그거를 깎냐 이렇게 하시는데 웃기려고 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난주 방송 보고 주변에서 네. 연락이 많이 왔어요. 이 생각보다 한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구나 놀랐는데요.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주택은 살면서 손볼 곳이 많은데 한옥은 아무나 못 고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전문가가 한옥에 있어야 될 살면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저도 네.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전원주택이나 한옥에서 살아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아파트 생활만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망설여지더라고요. 네. 이 한옥에서 살면 특별한 감성을 얻는 대신에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들의 일상을 보면서 어디서 도움을 받고 또 한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가요?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옥에서 제2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 제이, 우성정, 조선미 부부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잠깐만, 여기는 항학동 풍물시장 아닌가요? 네, 저도 즐겨 가는 곳입니다. 와, 특이한 저 정말 예전에 진짜 오래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공룡전화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물건들이 네. 너무너무 많죠. 저기는 이제 도로변에 있는 데고 네. 아예 한 건물 안에 저 풍물시장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는 물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진짜 아이들하고 가면 재밌는 볼거리들이 많이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근데 애들은 아마 감성이 저기까지는 못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기 오늘 이제 좀 생각했던 게 몇 개 있어가지고요. 산책 겸 해서 한번 나와 봤어요. 여기 자주 다니는 데거든요. 저희들이. 여기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직접 이렇게 소품 구매하시는 거예요? 재미 삼아서도 보고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좀 필요한 거다 싶으면 또 구입도 하고 예 그렇게. 맨날 싸워요. 이쁜 거 있으면 살려고. 사지 말자 사자. 욕심은 있는데. 서로 취향은 잘 맞는 편이신 것 같으세요? 취향이요. 그래도 대체로 잘 맞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잘 맞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 다 그렇게 막 사치적이라기보단 좀 약간 실용적이면서 예쁜 거를 찾는 그 성향은 비슷하니까. 옛날 생각난다. 야, 은퇴를 하고 나서 아내랑 저렇게 오붓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가지고 저런 부분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옛날 물건들을 구경하다 보면요, 시간 여행을 하듯이 옛 추억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죠. 떠오르게 되고요. 네. 웃을 또 더 생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네. 저기까지 안 가도 저희 집에 오면 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 버린 것들이 많거든요. 몇 개 드릴 만한 물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걸로 좀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오래간만에 나오셨네요.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아유, 잘 아유, 지내셨죠? 예, 예. 요즘 아, 뭐- 요즘 뭐 그나저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잘 지내세요? 뭐 근데 계속 많이- 보면 볼수록 많이 정치하러 힘들죠? 오신 분 같아요. 사장님도 민생을 유세, 돌아보시고 유세. 유세하시고 그런 것 여기만 같아요. 있어요. 그냥 뭐 앉아서 오다가 앉았지 그냥. 지금 있는 건 약간 저기 들어가 보면 정말 어떤 뭐 박물관 혹은 보물 그 창고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새 물건이야. 너무 신비하고, 뭐, 예, 맞아요. 예. 네, 새 물건이야 뭐 돈만 주면 쉽게 사겠지만요. 마음에 드는 빈티지 제품은 발품을 팔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자주 오시는 단골 가게이신가 봐요. 예. 단골 가게 여기 사장님한테는 진짜 우리가 뭐 가구도 그렇고 방품인데 조언도 많이 듣고 좋은 것도 많이 추천해 주셔갖고 예. 주로 어떤 물건들 많이 사가세요? 우리 사장님은 특히 그 여기 저 고가구들이 많으시고 다양하게 2층이에요. 있으시지만 예, 이제 또 2층이 엄청 많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고가구를 특히 사장님한테서는 많이 해대 방에 어울리게 한옥에 어울리는 것들 많이 추천해 주셔서 예, 그걸 많이 좀 구입했죠 저희들이. 이런 골동품들은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사서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추억도 떠오르고 네. 애착이 생겨서 더 그것이 좋아지죠. 아, 네. 아무래도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 외갓집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외할머니 자개 농부터 시작해서 네, 네. 자개 뭐 이렇게 뭐 거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 전화기는 그 까만 전화기 바닥도 예. 이 전화기는 저 청색이 돼가지고 이런 것은 좀 귀해요. 까만 전화기가 10개 있다면은 네네네. 이거는 한 대가 있을 동 말동 하는 거예요. 색깔 이쁘다. 예. 여기 봐 용건만 간다니. 예. 옛날에 옛날 다 그거 하던 그때 5, 60년대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맞네, 용건은 간단히 아유, 해야지. 이게 여기도 뭐 동광인가? 이제 그 한옥에 맞게 그럼 옛날에 이제 선조들이 주로 이제 뭐 옛날 노 화로 같은 거 있죠. 노도 화로 같은 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제 안방에 장 같은 거 뭐 이제 탁자식으로 놓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한옥이니까 그런 걸 많이 선호하시죠. 이제 또 두 분이 그 사장님이나 사모님이나 또 점잖으시고 또 물건 하나하나 구입하시는데도 뭐 그 깔끔히 뭐 이렇게 해서 구입하시기 때문에 뭐 그러게 손님 저 이거 가게 와서도 가게 분한테도 그렇게 뭐 못하게 안 하시고 취향이 맞는 것만 딱 고르시니까 또 많이 배우시고 많이 또 하셨더라고요.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배우시고. 준비하는 과정을 정말 즐겼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일단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직접 그리고 모든 곳에 가서 직접 알아보고 직접 준비하는 거를 많이 하자. 그래서 집사람이 아무래도 이 보는 눈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해서 같이 뭐 소품들이나 이 고가구나 여러 가지들을 정말 즐기면서 한 3개월, 4개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비교적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차피 모든 걸 저기를 준비를 다시 하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나? 예. 잠깐만 여기는 어디예요? 북촌 한옥마을 같은데요? 네. 사실 서울에서 한옥을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요. 네.
서울 도심 속에서 한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 바로 여기 이제 북촌 한옥마을인데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바로 건너편에 있었어요. 아, 그 잘하시겠네요. 저기 제가 참 많이 다녀봤죠. 예.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정말 여기는요 골목골목마다 전부 그림처럼 아름답고요 또 옛 모습들 그대로 간직한 게 정말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외국 분들도 아마 감탄할 수 있는 네. 관광 명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남녀노소 외국 분들까지요 정말 사랑하는 곳인 만큼 주변에 맛집 그리고 카페도 정말 많습니다. 네. 하루 빨리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북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게스트분들 여행할 수 있는 코스도 만들고 또 이렇게 산책 겸 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도 즐기는 그런 맛도 있고 가끔씩 옵니다.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우선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한옥 체험업이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전통과 문화, 역사 그런 거에 좀 맞춰서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이 특히 좋은 게 자연, 역사, 문화 이게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돼서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데 북촌도 그런 저희들이 그 중심의 그 핵심적인 그 저거 중에 하나죠. 요소 중에 하나죠. 예. 노을이 지는 언덕을 천천히 걸어가는 두 분의 모습이 정말 저는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두 분의 보금자리 겸 일터인 한옥은 네. 서울 도심 안에 있지만 또 주변에 멋진 관광 명소하고 힐링 스팟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우선 이제 고려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 성균관이 바로 맞은편에 있고요. 아, 거기 예.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진 못했죠. 듣기만 들었죠. 그거 가보면 아주 네. 대단합니다. 예. 또 창경궁,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 또 가까이에 있고요. 예. 조금만 걸어가면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을 거쳐서 종묘까지 둘러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손님들에게 소개할 만한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풍경 코스, 낭만 코스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제대로 된 가이드북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단순히 거기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직접 발품을 팔아서 개발한 여행 코스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정성이 느껴집니다. 네. 주인공 부부의 이런 노력 덕분에 이곳 한옥을 찾는 분들은 정말 이제 좋은 기억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고 또 주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힐링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네, 제2의 한옥에 이런 문구가 아까 기억이 납니다. 여행은 사람이다. 네, 네. 정말 사람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쩌면 작은 규모의 숙박업소에서는 꼭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맞습니다. 주인공도 이제 이 얘기를 하셨지만 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지만 네. 소규모로 이렇게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저런 걸 대행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들도 많아요. 아, 그런데 올려서 이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숙소의 특색을 살려서 대체 불가한 명소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두 분의 이름만을 강조하는 네. 여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한국식 디저트를 제공하거나 네. 정말 맛있는 특별 조식 메뉴를 개발한다거나 네. 또는 SNS에 올렸을 때 정말 예쁜 포토 스팟을 만들어 놓는 것 네.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괜찮은 장소는 이용자들이 SNS에 해시태그라고 있죠. 네, 그걸 네. 달아가면서 알아서 홍보를 해주고 네. 또 그 이미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다시 그것을 되찾게 되는 네, 네. 또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한옥의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사진 찍기가 정말 좋은 곳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실이 없다면 네. 사실은 그런 전략들도 오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인공처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네.
또 진심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야, 그렇다면요. 오늘의 주인공 제이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힐링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지금 어디 가시는 분이세요? 여기 한옥 지원센터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 술이나 여러 가지 관련 한옥 관련돼 가지고 이 도움을 많이 주는 데입니다. 저희들이 한옥 체험 풍경을 오픈하기 전부터 준비할 때부터 여기 자주 와서 좀 조언도 받고 도움도 받고 또 간편 수리 같은 그런 직접적인 도움도 받고 그랬던 곳입니다. 예. 그대로네. 멋지다 여기는. 와, 한옥 지원센터 이런 곳이 있었네요. 네. 한옥지원센터는요, 한옥을 누구나 즐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인데요. 네. 더 많은 일상 한옥 실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네. 한옥에 거주하시거나 한옥 수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 부담 없이 찾아오셔서 상담받고 컨설팅 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 사무실입니다. 그 외에 주민사랑방 그리고 마을서재, 한옥건축교실 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 시도, 군에도 저런 사업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옥지원센터에서는 한옥 119 서비스를 제공해서 한옥 네. 현장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래요. 잠깐만요. 119면 긴급 출동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거의 그런 셈인데요. 사실 한옥은 아무나 와서 고칠 수 없는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센터에 연계된 한국문화재 기능인 협회 장인들이 직접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래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한옥에 거주하시게 되면 그리고 한옥 수선을 하시게 되면 한옥은 나무, 흙, 기와 같은 자연 부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수선할 때에 유의사항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건축주하고 함께 점검하고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옥 소규모 수선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전기 노후 배선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원 받으셨던 게 이제 소규모 수선 지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같이 현장 직접 가가지고 네네. 같이 봐드리고 그 다음에 적정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공사를 또 계획해서 이제 해드립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같은 것도 네. 그 현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해서 그렇게 이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는 한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사업 시작 전부터 이것을 자주 들었고요. 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정보도 얻었다 그래요. 은퇴 후에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열심히 알아보고 네. 직접 발품을 팔며 다니다 보면 정말 귀한 고급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곳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수리비 같은 것도 저렴하게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인공한테 듣기로는 일단 바가지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하니까, 거니까요. 예, 맞아요. 예. 사실 한옥 기술자들이 전국적으로 얼마 없기 때문에 네. 비용도 비용이지만 약속을 잡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센터를 통하면 뭐 앞에서 제가 소개한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런 네. 한옥 같은 경우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안 겪는 거죠. 네. 그래서 한옥 장인들에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효율적인 거죠. 네. 제2의 인생을 한옥에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세상, 우리만의 세상. 되게 개방감이 있고 좋죠. 주인공 부부는요, 참 한옥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옥이야말로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들여다보고 고쳐주고 해야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겠습니다. 일종의 작전 타임이다. 제 제1의 인생에서 열심히 뛰던 게 이제 다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작전 타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옥체험 풍경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힐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입니다. 네, 저희를 알고 지내는 또 여러분들하고 또 가깝게 있는 이웃이나 지인분들하고서 이곳에 와서 좀 머물고 싶으실 때 편안히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꿈이에요. 와, 한편에 오늘 그림을 본 듯한 느낌이 또 드네요. 네. 한옥에서 가족들과 또 손님들과 함께 제2의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제이를 만나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러 명의 제이를 만나봤잖아요. 네. 그분들과는 또 다른 모습의 제이를 보는 것 같아서 네. 정말 마음이 풍족하고 좋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심 한가운데서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정말 네, 맞아요. 멋져 보였어요. 네, 우리 주인공 부부는요, 은퇴를 하고 우연히 만나게 된 지금의 한옥을 운명이라고 느끼고 무엇이 됐든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카페나 식당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는 좀 힘들지만 또 이렇게 숙박업은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운영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이 주인공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의 이제 숙박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또 숙박업이라고 하면요, 거창한 것 같지만 예전에 자녀들 출가하고 나서 생긴 빈 방을 새놓는 또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관광지에서 식당을 했었는데 네. 그때 갑자기 민박 손님이 오면 제가 자든 방을 비워주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에어비앤비 알죠. 네, 같은 이제 거기까지. 공유 네. 숙박 플랫폼을 통해서 빈 방을 활용하는 시니어층도 많아졌는데요. 네. 큰 자금 없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퇴자들 사이에서 한때 이 비엔 땡이 붐이 일기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공유 경제 트렌드에 발맞춰서요, 은퇴 후에 빈 방을 공유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에어비앤땡 같은 경우에는 네. 남은 방을 빌려준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 됐죠. 이 플랫폼에 등록된 국내 숙소가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네. 4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와, 하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이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은퇴를 한 시니어 호스트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솔깃한데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행 관광진흥법상으로는 공유 숙박업을 하는 그 호스트는 도시 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네. 이 경우에 외국인만을 이제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국내 공유 숙박 업체의 내국인 숙박업이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네. 연 180일을 넘게 영업할 수가 없어요. 또 선택 조항도 추가되어서 1년 내내 외국인만을 유치할지 또 180일 미만으로 내 외국인을 다 받을지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도 있습니다. 야, 이거 쉽게 생각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뭐 규제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호스트 교육의 의무화 또 정기적인 호스트 정보 보고 등 조건이 붙고요. 네. 또 서울 지하철 1구호선 1km 반경 이내에 숙소가 위치해야 돼요. 원룸이나 방 2개 이하의 주택은 또 불구하다는 식으로 숙소의 크기나 형태에도 아직까지 제약이 많이 있어요. 제약이 많이 풀린 것 같으면서도 제약이 되게 많네요. 네. 네, 국내 공유 숙박의 경우에 외국 분들이 많이 또 이용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지역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지역이 인기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강남 혹은 이제 홍대 또는 공항철도 역세권 라인의 공유 숙박이 인기가 많고요. 네. 역과 가까울수록
깨끗할수록 저렴할수록 예약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은퇴 후에 공유 숙박업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또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관광업이 활성화되고 또 국내를 찾는 외국인들도 많아서 네. 공유 숙박을 통해서 노후 생활 자금에 큰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네. 수익은 하루아침에 0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취약점이 있어요. 아,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건 이제 한국 숙박 공유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네. 실제 올해 이제 에어비앤땡의 네. 3월 둘째 주 예약은 아시아에선 전년 대비 95%, 유럽에선 75%, 미국에서는 50%가 떨어졌다고 해요. 야, 그래서 에어비앤땡은 네. 올 상반기 나스닥 상장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이제 기업 가치 평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지켜봐야 할 정도예요. 아,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마냥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언제나 위기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 네. 올인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잘못되면 전체적인 수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 그렇죠, 친구가 그렇죠. 예. 수입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수입이 0원입니다. 해당국에서 비자 자체를 발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수입을 되는 할 수가 거거든요.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원을 좀 다변화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역시 우리 소장님이 계셔가지고 네. 예, 든든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말씀과 또 좋은 정보 한 보따리를 꺼내놓으셨는데요. 그 보따리 어디 있는지 약도만 좀 주세요. 제가 찾아보러 갈게요. 약도 좀 주세요. 20년 뒤에 하시라니까요. 네. 이렇게 잘 안 주시네요. 네. 어쨌든 오늘도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의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녕.